예, 안녕하십니까. 인천튜브입니다. 이제 조금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예, 지금은 햇살이 좀 따뜻해서 밖에 있으면 좀 더워지고, 오래된 건물,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춥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꽃도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지랑이 피고, 요새 아스팔트를 좀 봐야지 아지랭이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꽃을 보면은 저희들이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좋아지지 않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언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봉오리가 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언 땅을 뚫고 나올 때 잎사귀가 얼마나 힘들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뚫고 나오겠다라는 애씀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인천튜브도요. 아직 꽃을 피지는 못했고요. 지금 열심히 언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튜브 사랑해 주시고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들이 있어야 꽃을 또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기를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 온기를 주시는 거는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온기로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인천문화갤러리 창이고요. 귀한 분과 귀한 책을 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이,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튜브의 인천문화갤러리 창 우리 김병훈 선생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제 귀한 분을 또 모시고 오셨는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우리 김병훈 선생님 인사 나누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드디어 위에 이렇게 뭔가 뚜껑이 없어진 것 같은. 웬일이세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발악하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 김병훈 선생님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 막 PD가 그 얘기를 했죠. 염색하셨냐고. 한 번도 머리를 본 적이 없는데 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성공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이런 얘기 다른 데서도 들으시는 거죠? 그건 국가기밀이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이렇게 봄이 오고 있는데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이달 말이나 4월 초쯤에 두 번째 2005년도 이후에 두 번째 시집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21일 날은 인천연극제의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작품을 연출하느라고 연습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절대적으로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는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부분처럼 인천튜브가 꽃을 피운다 그러는데 저는 꽃도 안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싶어 갖고 그래서 애를 쓰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많이들 서로 우리 문화갤러리 창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벼랑에서 밀지 마시고 좀 많이 밀어주시면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봄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참,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모시고 온 김용구 박사님 정말 어려운 분인데 모셨습니다. 참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 튜브를 혹시 보셨던 분들, 이제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이면은요, 우리 박사님이 두 번째 출연이시긴 한데요. 오늘은 정말 또 새로운 걸로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뵀으니까 또 인사부터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또 오늘 같은 주제로 이렇게 뵐 줄은 몰랐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예. 지난번에 하고 다른 걸로 또 이제 나오셨으니까 아시죠? 저희 자기소개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오늘은 어떤 버전으로 소개를 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화랑 연결이 좀 되는 버전일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문화라고 그래 거창 이런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면 저는 그 인천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뭐 대학원까지 이게 나왔고요. 현재 이제 하는 일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제 지원하고 뭐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인천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기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까지 이제 인천대 경영학과에서 그 경영학을 좀 가르쳤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전공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인천시 뭐 도서발전 자문위원 뭐 그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뭐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그 문화와 관련해서 오셨는데 김병훈 선생님 경제학자님이신데 문화갤러리 참으로 오셨는데요. 생활은 곧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런 제일 많이들 하는 게 경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제가 뭔가 활성화가 되지고 뭐 풍만해져야 문화도 더불어서 더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고심 끝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김용 박사님 일어나서 춤추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모신 분이 춤을 추시면 곁에 있는 우리 둘이도 춰야 되잖아요. 밑에서 쿵짝을 해야지. 네, 이 건물 무너진다고 오래된 건물이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얘기가 참 주제가 제가 원체 좋아하는 어떤 얘기였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또 김용구 박사님이 이 책까지 내시고 그래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책을 내셔갖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작가로 출연을 하셨는데 경제학자가 네. 아닙니다. 작가입니다. 아니 책도 쓰셨어요? 원래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당신이 몰랐던 인천 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인천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죠.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칼럼을 한 2년 정도 썼죠.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저 책을 이제 냈던 거고. 네네. 그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여기 인천의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어. 인천에서 이제 유일하게 저기를 안 받아. 국가 보조나 시 보조금을 안 받고 회원으로 네. 이제 운영하는 데인데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 방송들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모아서 이제 그 2019년 6월부터 19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죠. 그게 이제 섬 관련된 16개 정도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네네. 인천일보에서 이제 그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올려서 보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인천시의 이제 항만물류국장으로 계신 분이나 뭐 인천 분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섬 관련된 강의를 좀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조회건 수가 꽤 돼요. 그래서 많이 되는 거 한 900건수 이렇게. 예, 저 봤죠. 예. 16개 정도 되는데 이제 네네네. 그거 보고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좀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좀 책을 내고 네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글도 잘 못 쓰죠. 내용도 잘 모르죠. 응? 윤문이 잘 안 되죠. 이래서 그게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책이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 몇 년 전에 책을 한 건 이제 쓰셨고, 네. 예, 이제 요즘에 와서 또 이제 또 업데이트하는 하나를 했는데, 그러면은 두 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금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섬에 관련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인천 섬에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인천 앞바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 이제 서해라고도 부르고 예.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이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해라고도 부르고 공식적인 이제 그 명칭은 이제 황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이나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니까 그냥 서해라고 부르는데 인천 앞바다에 관련된 네.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이제 좀 책을 냈는데 인천 앞바다에 관련된 책들은 나온 게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꽤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아주 독특하게 좀 다른 거를 좀 냈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뭐 자료를 모으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책과는 아주 이제 그 차별이 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 섬과 관련돼 있는 네, 책을 쓰셨고 그거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하시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여러 강의들을 하셨다는 건데 그 고향이 혹시 어느 쪽이? 고향은 저 충북 보은이에요. 충북 보은, 보은. 속리산 바로 밑에죠, 그러니까. 아 산이네요? 네. 인천은 어디 쪽에서 사셨는지? 인천은 이제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살았죠. 예.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계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여기 인천에 이제 광성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 학생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쵸. 그때 그렇죠. 그렇죠. 좀 이해가 좀 지금 사람들은 잘 안 되거든요. 거기 중에서 한 반 조금 모자라는 친구들이 주로 강화, 옹진, 덕적, 울도, 뭐 대부도 이쪽 친구들이 좀 있고 저희처럼 이제 부천, 광명, 시흥 이쪽에서도 이제 학교가 이제 인천으로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왔는데 저는 맨날 산에서 이렇게 있었던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맨 뭐 섬 얘기하고 뭐 그물 얘기하고 배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이게. 아, 그랬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이런 지리나 향토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이 좀 있던 것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배가 승봉도에 이제 사는데 승봉도에 한번 놀러 갔었죠. 20대 초반 정도 됐나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 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하와이보다 더 큰 새로운 것들이 막 있고 뭐 모래사장이랄까 뭐 배경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잘 이렇게 낚시도 가고 잘 이제 놀러 가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낚시를 좀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2011년도에 이제 홍익경제연구소 서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그때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하석영 이사장님이 이제 그 구럽도의 그 골프장 오션파크라고 그러죠. 그 개발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용역을 하는데 이제 시민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주민들은 이제 좀 저기 있던 거죠. 찬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진척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긴급하게 투입돼서 주민들 이렇게 그 어르신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던 거죠.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되는데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상식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연평도에 있는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연평도 조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69년도 되면 쫙 사라져요. 69년도, 70년 되면 그 어획량이 한 50% 정도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싹 없어지죠. 그래서 연평도 조기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구 온난화나 뭐 해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닷물 때문에 이제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 어르신은 그 당시 이제 거기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게 이제 이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조기가 없어지게 된 이런 기후 변화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그 섬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 이런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랄까 뭐
그다음에 덕적에 있는 송은아 어르신인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식인이시면서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데 네. 이분이 이제 뭐 민어잡이 했던 거, 뭐 홍어잡이 했던 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섬에 대해서 좀 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이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이거 지금 하던 거를 다 접고 그거를 좀 새롭게 모색을 해볼까 이런 고민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자.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내자. 뭐 2011년도 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12, 13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럼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그래서 뭐 그 정도 되면 뭐 충분히 그 한 10년 지나면 넘버원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됐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고심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튜브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은 우리 김병훈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입니다. 오늘 출연자이신 우리 김용구 박사님과 함께 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네요. 우리 그 김병훈 선생님도 섬에서 어떤 활동들은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지금 우리 김용구 박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섬에 대한 접근이 좀은 저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천문화재단에 근무를 할 때에 우리 앞바다에 지금 인천 앞에 섬이 16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유인도가 한 40개 되고 이래갖고 일부러 그 섬에 찾아가는 뭐 문화활동이라든가 미술활동,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거를 그쪽으로다가 좀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섬을 다 다녔죠.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느꼈었던 어떤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김용구 박사님이 얘기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느꼈었던 거하고 겉으로 봤던 거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례로 보면 이제 그 관광객들이 섬에 많이 오는 걸 좋아할 거다. 섬 주민들이 절대로 반대해요. 그 주민들은 절대로 반대하시더라고. 거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뭐 이게 절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생활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공연팀들이 가서 공연하려고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일이라는 게 있었고 생활이라는 일이 있다 보니까 잠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후 늦게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꿨죠. 이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뭔가. 그러면 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막걸리도 있고 머릿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공연 위주보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보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많은 어떤 저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용 박사님 얘기하시는 그러한 뒤에 있는 얘기들, 사회적인 어떤 책임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섬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섬에 이 관광객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뭔가 좀 찡하고 뭐 그래요. 그들의 어떤 그 잘 살고 있는데 돌 던지는 것 같아 갖고 그랬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문화예술이고 뭐고 뭐 해갖고선 저거 하는 게 다가 아니로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용국 박사님의 책 네네. 사실은 제가 그거를 좀 읽고 네네네. 왔으면은 조금 좋았을 텐데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반드시 이거 다 아주 정독해서 읽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책 제목을 되게 많이 고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지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누가 어느 분이 이제 저 맛있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걸 넣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산물처럼 뭐 가정에서 해 먹는 이런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있죠. 네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넣긴 했죠. 그러니까 저 뒤에 혹시 지금 고기 있고 조리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저건가요? 네. 오, 맛있겠네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 제일 위에 있는 건 이제 홍합인데 저걸 섭이라고 하거든요. 충청도에서. 섭, 예. 저걸 이제 맞아요. 저걸 이제 간장으로 이렇게 담궈서 먹는 건데 배가도의 그 어르신이 이제 하신 거고요. 배가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생선은 이제 저게 그 문갑도에 있는 저거예요. 저기 그 전어가 아니라 뭐라고? 밴댕이? 아니야, 두 개. 전어하고 밴댕이 자구리라고 하는. 자구리. 예, 자구리.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인데 방언인데. 이제 밴댕이하고 밴댕이하고 전어의 중간쯤 되는데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은데 그분들은 특산물이죠. 특산물이죠. 저걸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해놨다가 손님이 오면 겨울에 이렇게 쪄주거나 구워주는데 아주 제일 담백한 맛 중에 하나거든요. 자구리? 네, 자구리. 저 축제를 해요.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아마 여기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이제 그 선배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시키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제 문갑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예, 나머지 하나도 설명해 주시죠. 거기는 이제 연평도에 있는 유명한 꽃게예요. 작년에 꽃게가 가장 대풍이 맞아서 이제 그 청원대랑 이제 그 같이 가서 이제 그 연구할 길이 좀 하나 있는데 갔더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좀 드렸더니 저 암꽃게 저거를 한 10kg 정도를 그냥 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다 남아가지고 그 다음날 전부 다 이 알만 발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것도 남아가지고 그날 나오는 날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나눠줬던 것 중에 하나. 꽃게, 암꽃게 중에 하나입니다. 저 꽃게에 대해서 얽힌 얘기가 있죠. 원래 저 연평도에서 꽃게 조업을 4월 1일부터 하고 9월 1일부터 해요. 다음 달이다. 그러니까 봄 꽃게하고 가을 꽃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가을 꽃게는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암꽃게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맞는 건가요? 봄에 암꽃게가 많이 나오고 봄에 암꽃게. 그럼 가을에 숫꽃게가. 뒤집어 갖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9월 초에 그 조업 나갈 때철에 그 연평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는데 거기 공연을 갔어요. 공연을 갔더니 그 지역에 이 꽃게잡이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공연팀들 보고 와가지고 그물을 다 걷어다가 그 마당 앞에다 놨으니까 그물에서 이 게를 따다가 먹으래요.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 이 껍데기들이 딱딱해지지 않았어. 쉽게 얘기해서 물렁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품의 가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따다가 먹으라 그래갖고 우리가 숙소가 노인회관이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꽃게 가서 따자 그래갖고 우리 식대로 가서 이제 체험이죠. 따가지고 이 노인회관에가 와가지고선 삶아서 먹는데 껍데기까지 먹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까 뭐 잔뜩 남아갖고 뭐 이런 거 거기에다가 그 물렁 꽃게를 그냥 껍데기까지 먹으면서 너무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또 그 노인회관의 회장님이 냉동실에다 소주를
잔뜩 쟁여놓으셨어요. 냉동실에요? 그래갖고 먹으라고. 예. 오. 그래갖고 그 소주하고 해가지고선 그 꽃게 물렁게로다 먹으면서 거기서 살고 싶었댔어요. 거기서. 얼린 소주와 그 꽃게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는 그 임경업 장군 사당 저기가 있어요. 그 연평도. 계곡에 가면은 네네. 계곡에 밤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하늘의 별이 나를 향해서 떨어져요. 막 후루룩 떨어져. 그런 어떤 엄청 게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와. 그게 이 우리 인천 앞바다에 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어떤 장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자 했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인천에를 살아도 인천 섬의 매력은 잘 몰라요. 근데 동해, 뭐 남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동해 남해는 알겠어요. 되게 많이 가잖아요. 거기는 관광도. 근데 그 동해 남해에 비해서 서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다 보면 서해 섬이 갖는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거를 갖고 알고 계세요?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그 지리나 이제 지리과학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관련된 이제 이런 교육을 좀 받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나 교과서가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다 이름은 동해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예. 그 다음에 물이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 서구적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섬이 동해하고 남해, 서해, 특히 이제 이쪽 인천 앞바다 서해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색깔 동해는 섬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독도하고 울릉도 주변에 이제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천은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68개 정도 이 정도 되고 무인도, 인도 포함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유인도가 한 40개 졌는데 그러면은 서해는 섬이 되게 많고 동해는 섬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뭔가 하면 그 바다의 깊이 차이거든요. 깊이의 차이. 예, 바다의 깊이가. 그래서 이제 서해는 평균 한 40에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동해는 한 150m에서 200m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바닷물이 깊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랗게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는 주로 이제 그 바다 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 이제 흘러가는 데가 많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갯벌이 형성되기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바다가 깊으니까 갯벌이 형성이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특산물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서해는 40m, 50m밖에 안 되고 대륙붕이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그 육지에서 섬으로 내려오는 그 이제 강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갯벌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이게 이제 서해가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기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생물, 그러니까 이제 어류나 뭐 그다음에 뭐 이 해초류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바닷물하고 그 강물이 만나는 이런 기수역에서 전부 다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해가 동해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원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이제 효과를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어획량이나 어획고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렇게 그 동해는 이제 한류가 난류가 만나는 그 특정한 지점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이 서해보다는 상당히 좀 저기 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 말씀해 주시니까는 깨닫네요. 이게 서양적인 시각으로 그동안 우리가 보고 있었구나. 거기에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동해하고 남해는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뭐래요. 서해가 물이 맑지 않다는 얘기는 편견입니다. 요 앞에 섬에만 나가면은 서해가 물이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맑고 동해나 남해처럼 이 파고가 높지 않고 뭐고 하다 보니까 섬에서 새벽을 맞이할 때 바닷가에 있으면 잔잔한 파도가 잔잔하게 들어오는 그 소리는
기가 막혀요. 너무 조용한 속에서 들어오는데 네네. 맑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게 이렇게 시각적인 것보다는 그 잔잔한 속에다 발을 살짝 담궈놓고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체험적인 거, 네네. 피부적인 거, 인체적인 이거는 동해 남해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체험, 기가 막힌 어떤 매력. 네. 이래서 지금 이 인천 앞바다의 섬들, 서해 섬들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 사람들이 뭐 바다 그러면 동해 남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김명훈 선생님이 확실히 서해가 이런 거야. 니네들은 잽도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아, 역시 이제 인천에 사는 제가 좀 자부심을 갖게 된 또 시간이기도 하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섬에 관련돼 있는 책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책들과 요번에 우리 박사님 쓰신 이 책이 갖는 어떤 약간 좀 뭔가 관점이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인천은 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중요성도 그렇게 좀 많이 이제 좀 부각이 많이 안 됐고 경기도에서 예, 예. 이제 옹진을 이제 인천으로 이제 옮겨 받은 지가 85년도에 받아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치. 연구가 좀 이제 적죠. 반면에 이제 전라남도나 이쪽은 그 섬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섬에 대한 인천 섬에 대한 연구 경향들은 네네. 초기에는 이제 정부 인천시나 군구나 이런 데서 네. 홍보 이제 관광 이런 그렇죠, 목적으로 관광 주로 이제 쪽으로 그래서 많이 했죠. 주로 이제 자연지리 쪽의 관광들이죠. 어디 네. 가면 이게 좋다. 네. 어디 가면 뭐가 좋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고 섬이 이제 자연스럽게 대륙이 이제 충돌돼서 이제 나오니까 자연적인 이런 자연지리는 상당히 좀 갖고 있는 우수성들이 있죠. 그쵸. 그 최근에 뭐 이제 지질공원을 만든다거나 뭐 이제 예. 이렇게 하겠죠. 대륙이 하나에다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이 대륙이 이동되고 이제 대륙이 부딪히면서 이제 올라가기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이 자연지리에 관련된 연구들은 꽤 있는 편이고 예. 특히 이제 김기룡 박사나 뭐 이런 분들은 자연지리를 전공하셨고 관련된 책들을 꽤 쓰셨죠. 그러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단체들도 이제 그 환경의 중요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쓴 게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주로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죠. 사학이나 이제 인문지리 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주로 섬이 이제 그때 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섬의 명칭이 뭐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자연과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이 이제 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되게 작은 편이에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인문지리나 뭐 이제 이렇게 보는데 네네. 그 전라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쪽에 좀 주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구과학이나 지질학 뭐 이런 자연지리 이제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공교롭게 저는 이제 경영학 전공했던 사람인데 그러게요. 공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섬에서 섬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네. 그건 전부 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 상이고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거기서 이제 이록된 것들은 뭐고 그다음에 어족자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주로 이제 한 12, 13년 됐는데 그 인터뷰 한 100명 이상을 더 했죠. 그 중에서 이제 10년 정도 넘었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30여 분 정도 어르신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인터뷰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몇 개를 나눴는데 그게 이제 현재 잠재력이 있는 거. 옛날에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사라진 거. 현재도 굉장히 유효한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몇 개를 좀 나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인터뷰를 다시 했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아카이빙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아카이빙이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신뢰성이 좀 이거나 이제 객관적 증명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제 연구나 제 전공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제 통계청이나 일본 자료, 그다음에 뭐 국가 자료 이거를 전부 찾아서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맞춰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쭉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증명하는 그러니까 X하고 Y축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꽤 오래됐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도 오래 걸렸지만 이 통계 데이터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오래 걸렸죠. 예. 이게 그냥 문인이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경제를 알고 책을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말씀만 들어도 이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냥 볼 수 있는 책은 아닌 독특함이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예요.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천튜브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병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금은 문화와 경제, 약간 수치까지 이렇게 보태진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책을 또 만나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우리 김용 박사님의 그 책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그게 참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조금 인식을 하게 되는,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론적인 바탕이 또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전문 통계가 중간중간에 하드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예. 내용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성이 되게 떨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후배나 친구들이 보면 딱 예. 한마디 해요. 예, 형, 이런 거 쓰지 말고, 예. 저 어디 낚시 포인트나 어디 저 트레킹 잘 갈 수 있는데 이런 걸 쓰셔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대중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전문성하고 대중성을 이렇게 맞추려고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대중성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책은 그냥 전문적인 형태로 그냥 가자. 네네. 그게 사라지면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책이 많이 안 나가더라도 그냥 좀 전문적 가치를 좀 하자 이러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섬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가 이제 대륙이었다가 이제 이게 섬이 이렇게 이제 그 대륙 하나의 땅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대륙이 이동돼서 이제 섬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바닷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해에는 바닷물이 들어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6,000년 전에 이제 바닷물이, 그 전엔 다 이제 육지였다고 그러는 거죠. 중국하고 대만까지 다 이제 이랬던 거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섬이 형성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연지리나 지구과학이 이제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닷물의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낚시 간다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때가 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예. 물이 이제 6시간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하고 달이 이제 돌면서 그 바닷물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이제 그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 물때를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섬에서 사실 살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렇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축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고기를 잡아오거나 해조류를 잡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인데, 조기 이러면 사실은 이제 연평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9년도가 이제 되면 그 인천에 연평도에 있는 조기가 갑자기 어획고가 확 사라져요.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럼 이 이유가 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많고 뭐 이랬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 해류나 뭐 여러 거 뭐 그물 이런 것도 영향, 이제 멀리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 사건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앞바다가 공교롭게도 근현대사에서 네.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 이게 맞아요. 세 개가 벌어졌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렇게 북한하고 계속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2011년인가 12년도에도 또 저기 그 이제 폭격 예, 이제 사격 사건이 예, 있게 되는 거죠. 아직도 긴장 관계가 꽤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53년도에 이제 50년대 전쟁이 하고 휴전이 되면서 이제 53년대 휴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러면서 이제 조기를 이제 연평도 잡는데 이제 이 조기가 사실은 연평도에는 조기가 안 나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예, 정박제예요. 그러니까 조기 잡아온 거를 예. 거래하는 이게 그 이제 그 근거지지 거기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연평도 바로 위에 그 대수합도하고 소수합도라고 하는 그 해주하고 거기가 이제 해주강하고 예. 한강이 만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뻘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건이 났던 그 공무원 이 작년에 사건 났던 데 있죠. 거기가 이제 연평도하고 그 위에 이제 등산곳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물살이 센데 거기 두 군데가 대부분 이제 그 그 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보면 지도에 이제 그 조기의 조기를 잡는 어선들이 어디 있는지를 그 자료가 있거든요. 아, 그게- 어선이 어디 쪽에서 조업을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대수합도, 소수합도에서 800척 정도가 이제 조기를 잡고 있는 거야. 와. 그다음에 등산곳하고 NLL 근방에서 한 150척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건데 제가 저 자료를 한 달 정도 걸려서 찾아서 갖고 있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57년도에 이제 어획고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 휴전이 됐는데 네네. NLL이 휴전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어선들이 자꾸 이제 조기 잡기 위해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죠. NLL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기가 또 이제 이게 저기 야행성이거든요. 낮에는 네. 쉬고 밤에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자꾸 이제 북한 NLL 넘어가 조기를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긴장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 배를 납치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배를 이제 포격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 관계가 굉장히 이제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57년도 이제부터 69년도까지 예. 이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또 전쟁이 또 나면 어떡할까 이런 거고. 음.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그 동해안에 이제 미국 잠수함이 이제 저길 돼요. 북한이 이제 납치가 돼요. 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70년대는 우리나라 해군 방송선이라고 하는 해군 중령이 타고 계신데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방송 배도 북한이 납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정부 당국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또 전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이제 어로저지선이라고 하는 거를 네네네. 이제 만들어요. 예. 이제 이 이상까지는 너네들이 고기 잡을 때 올라가지 마. 아. 만약에 올라가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64년도부터 1차, 2차, 3차까지 세 번에 대해서 이제 어로저지선이 남한을 하게 돼요. 남쪽으로. 그래서 연평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69년도가 되면 완전히 연평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잡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물고기도 네. 정치적 사안에서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다. 네. 이런 거고 아직도 이렇게 인천 앞바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69년도에 그 서해 지도본부라고 네네. 이제 그 연평도의 조기를 잡으면 임시적으로 행정관청들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덕적도 이제 북위로 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70년 초가 되면 이제 연평도에서는 조기가 더 이상 나지 않고 굉장히 작은 어획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이제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두 개를 이제 붙여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일반인들은 재미없죠. 대중적은 되게 떨어지는 건데 이거 역사적 사안들이고 이제 조기 팥이라는 것이 사라진 어떤 이유의 큰 어떤 이유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 부분이. 예, 아시고 예. 계셨어요? 김병훈 선생님? 조기 팥이가 참 이렇게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기 팥이가 일어날 때 연평도에 어마어마한
뭐 술집 아, 플러스 예. 플러스 기생집 예. 등등 해갖고 많았고 그리고선 황해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연평도에 많이 살고 있고 뭐 이래갖고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뭐 이랬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 김용우 박사님이 얘기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예.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어로 이 저기 선을 그어놓은 어떤 것들 등등이 지금까지 우리 조기 파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이 60년대 뭐 이렇게 70년대 넘으면서 너무 깜깜하게 없어졌다는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지금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살짝 충격적이네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떠돌던 왜 소문들 있잖아요. 떠돌던 소문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마패 같은 거 물건 확증을 딱 주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누구나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제시된 것 같다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없으세요?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네. 요런 것도 이제 고정관념인데 네. 이제 이것도 그 작년에 이제 관광공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식객인가 뭐 촬영하는데 식객. 홍어 촬영한다 그러는데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그 작가분이 이제 왔더라고요.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OBS에서도 이제 홍어 다큐를 찍는데 그걸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이잖아. 홍어 이러면 어디라면 이게 흑산도하고 전라도로 그쵸, 물어보잖아요. 전라도 홍어.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인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템이나 마케팅을 잘한 결과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역사학자는 아닌데 역사학을 하시는 그 전남대 교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젊은 교수님인데 인천 분인데 이제 거기 전남대 교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 이제 중종 때인가 이때 그 조선 시대에 중기 때 이제 책이 있는 연구책인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도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그대로 이제 여쭤봐서 찾은 건데 여기서 보면 인천, 강화, 경기에 그 특산물들이 쭉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제 그 중에 소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있는데 뭐 조기, 참조기도 있는데 여기 홍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조선 중기 정도의 인천의 특산물 중에 홍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임금님에게 납품해 이제 이렇게 진상했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홍어가 전라도의 특산물이 아니고 그냥 이 서해의 보편적인 특산물 중에 하나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홍어를 뺏겼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아직도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천 대청도 홍어를 최고로 쳐준대요. 네. 정말 여기 저쪽 아랫역에서 나오는 홍어보다는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그 대청도 홍어를 아직까지도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청도가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남보다 어획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통계 데이터를 이제 못 찾아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여쭤보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 통계 데이터를 제가 찾아냈죠. 여기서 이제 나와져 있죠. 또 고생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사실 그 흑산도에 그 홍어가 많이 잡히도록 이렇게 어획량이 되게 많이 도록 이제 해준 계기는 사실은 대청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수해 준 거예요. 대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로? 네, 흑산도 가서. 왜 갔대요, 거기를?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이제 그 대청도는 이제 생선들이나 고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홍어는 그 중에 그렇게 거기서 높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그러니까 이런 뭐 거죠. 감성돔이나 이런 것처럼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냥 아니죠. 거기 뭐 옛날에 고래도 나오고 뭐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삭히거나 말린 거 두 가지를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전라도 가서 이렇게 고무신하고 쌀로 바꿔오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먹을 때는 간단하게 먹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말에 이 홍어가 대청도에 아주 일대 혁신이 나게 돼요.
어떤 외부 사람이 와서 예. 홍어잡이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홍어 잡으려면 홍어 잡을 하면 이제 놀래미를 먼저 잡고 예. 이제 잘라서 바늘에 놀래미 끼고 그럼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기를 넣었던 거죠. 이제 그 낚시를 쭉 뿌려놨다가 오. 이제 하루에 2번씩 이제 그 홍어를 이제 잡아 올렸던 거죠. 미끼를 그걸로 미끼를. 해야 그때 되니까. 미끼 예. 잡아야 되고 2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예. 이제 상당히 힘들고 번거롭고 많이 안 힘들고. 나왔던 네,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대청도에 67년도에 어떤 외부 사람이 전문가가 와서 예, 예. 야 일본에는 그 홍어나 간제미를 그렇게 안 잡는다. 예.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빈 낚시를 쭉 뿌려놓으면 그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잡아 올리면 무지하게 많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먹는 것도 안 주고서 그냥 저기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예. 저기 약간 먹이도 없이 돌았다고.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해보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홍어가 한 10배 정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건주낙이라고 그래요. 건주낙. 말을 건자. 아.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일대 혁신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혁신인데 홍어가 지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바늘을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스텐을 네네네. 해서 그냥 깔아놓으면 홍어가 움직이다가 아. 걸리면 그냥 이제 잡히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혁신이 나서 엄청 많이 잡히는데 네. 대청도, 소청도 사람들이 이제 그 홍어를 되게 많이 잡아요. 네. 67년. 그러면서 이제 혁신 뭐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NLL을 넘어가.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넘어가.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GPS가 발달하지 예,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벌금 물고 붙들려가서 그 사람들 옛날에 또 빠따도 맞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은 거죠. 그 밤에는 또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르신선이 거기도 이제 대청도도 3번 남아하니까 이제 이 저기를 못 잡는 거예요. 아, 거기를. 그래서 75년도에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야 그 흑산도 가면 홍어를 뭐 맘대로 잡을 수 있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 이제 이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 옛날처럼 놀래미 끼고 잡고 뭐 배도 좀 안 하고 이러는 거야. 예. 그러면 아주 현찮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대청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낚시 어업 방법하고 예. 그 배 조선술 예, 배 예. 만드는 방법 이 부분들을 전부 전수해 가지고 80년대 이제 엄청난 이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흑산도가 이제 홍어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 이제 김상열 씨 직접 갔다가 이제 한 30년, 25년 만에 돌아오신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 인터뷰도 직접 이제 실어놨죠. 그분 거를 실으셨어요? 어르신도 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웅 칭호를 받을 정도 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아.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홍어 이러면 아 이게 뭐 전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네. 거기도 많이 나는데 거기 이제 예. 음식이 발달하고 뭐 이랬던 예.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러네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까 저희 그러니까 음식하면 뭐 전라도 뭐 하면은 어디 충청도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저희가 서해로 이렇게 군산으로 가서 이렇게 되니까 교류가 많았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제가 뭐 하나를 지금 좀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어를 제가 잘 먹는 거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렇게 즐겨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홍어 한번 드실 때 한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튜브 우리 김병훈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인천튜브 보시면서요, 여러 가지 것들 좀 공감 가시는 게 있으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글도 남겨주시고요. 이제 녹화라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 그 글 보고서 답글도 달아주는 그런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우리 그 서해 쪽, 그러니까 인천 섬에서 선생님 여러 군데를 진짜 많이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이 섬 저 섬 다니셨는데 혹시 인상에 남는 섬이 있다거나 뭐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섬은 이제 사람들마다 좀 이제 바라보는 것은 좀 주관적이겠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체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예. 사람은 이제 이렇게 쉬러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어떤 사람은 이제 트레킹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섬으로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뭐 소청도, 대청도 가기가 조금 멀어서 그러긴 한데, 그다음에 덕적에서 가는 울도, 네네. 뭐 그다음에 문갑도,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접근이 좀 쉬운 데는 이제 이작도. 네. 여기는 레저, 스포츠, 그다음에 그 낚시 이런 데가 잘 되거든. 가족 단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동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섬을 찾는 동기. 그쵸, 그쵸. 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장에 조금 이제 소개를 이렇게 좀 해놨으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나름 대중성을 주셨네요. 예, 조금 이제 했습니다. 예. 네.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는데 못 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또 인천 섬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동백꽃이 많이 피잖아요. 동백꽃, 예. 저기 부산항에 있는 동백꽃 이렇게 예. 가죠. 예. 그래서 이제 동백하면 이제 주로 어디냐면 여수, 부산, 네. 이제 제주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 예. 제주도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죠. 예, 저 거기 갔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동백은 사실은 그 원산지가 이제 저기예요. 운남성인데, 운남성. 예, 중국 운남성인데 이제 그 네덜란드 신부가 이제 그 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신부 이름이 카멜리아예요. 그래서 아. 이 종이 카멜리아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저 김병훈 선생님이 이거를 저기 했으면 김병훈 이렇게 그러게. 붙였어야 되는 건데 이제 조금 이제. 아깝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정관념인데 그래서 이제 동백 이러면 네. 주로 여수, 부산, 네. 울산, 남해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인천도 이 동백이 되게 이 인천 앞바다에 동백이 되게 많아요. 동백이 많아요? 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대청도의 북한개선이라고 예.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한계 예. 거기가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소청도라고 하는 그 예. 섬에는 그 한 200년 된 이런 그 저기가 동백나무가 되게 많아요. 동백나무 예. 200년짜리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올 정도로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천년기념물 지정해달라고 이제 신청했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인천시 기념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 이러거든요. 이제 추진 예,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백아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 구럽도 바로 밑에죠. 거기도 동백나무 군락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동백나무를 이렇게 심은 덕적이랄까 덕적 주변에 그 동백나무 꽃들이 되게 많고 네. 이분들이 옛날에 결혼하고 막 이럴 때 꽃이 없으니까 예. 동백나무 꽃을 꺾어다가 네. 그걸 하고 그다음에 하얀 걸로 습자지를 해서 이제 그 저기를 이제 그 꽃가마를 만들고 막 이랬던 거죠. 꽃가마? 예. 우와. 그래서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청도나 소청도나 덕적이나 이런 데서는 이 동백나무 하나 있으면 거기서는 굉장히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봄 가을에 굽실굽실하면서 그걸 하나씩 이제 꺾어갈 정도 되고 뭐 이랬던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게 저기가 됐던 거죠. 예. 귀하게 돼서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됐고 뭐 이랬던 것들이죠. 그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울도나 그다음에 이제 무인도나 이런 데도 이제 동백나무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동백나무가 서해안에 있는 동백나무가 대부분 다 헛동백이라고 해서 꽃이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자생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보존을 할 필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보존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동백나무를 이렇게 보급을 좀 해서 동백나무는 잘 안 자라는데 보급을 해서 좀 잘 자라는 종이 있거든요. 네네. 동백나무는 전 세계 한 80종 정도 되는데 그거를 좀 심어서 그 연구를 하면 이게 네네. 이제 그 황산화 물질이 많아서 이게 그 천연 화장품은 최고예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네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중요한 데는 천연기념물로 좀 심고 나머지는 보급 운동을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심으면
이제 인천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많죠. 가져가서 네. 그거를 이제 그 화장품을 만들고 네네. 이제 이런 거를 이거를 좀 해서 인천에 산업으로 좀 키우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게 그 말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제시도 있는 좀 거죠. 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서해안도 인천 앞바다도 예. 동백나무가 되게 많다. 예. 그 덕적이나 그다음에 뭐 장봉두도 있고 있으니까 그 3월 달 4월 중순까지 피니까 네. 그것도 이렇게 같이 보러 가면 참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와,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뭐 사시는 분들은 관광 싫어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해변이나 군락 왜 제주도에 제가 갔을 때 까멜리아 그 무슨 축제 뭐 이런 것도 예, 하고 하는데 섬 전체를 뭔가 이렇게 하고 하면 정말 멋있고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기는 하네요. 이게 이런 게 또 좀 작품 같은데 좀 나와주면 좋지 않아요? 인천 동백이 어떻게 되고 좀 선생님 하나만 써주시면 안 돼요? 김병원 선생님? 아니 저 책의 제목을 맛있는 인천섬 이야기보다 네. 재미있고 새롭게 맛있는 인천섬 이야기. 지금 우리 김용구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책 제목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니, 먼저 얘기 좀 해주지. 참. 내년에 다시 쓰세요. 중간중간에 시도 넣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섬에 대해서 많이들 아까 계속 나오던 문갑도에 네. 그 우리 저기 인천의 유명한 사진 작가분들이 네. 사진 찍어가면서 OBS에서 이 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다 바라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김용구 박사님의 어떤 그 자문을 받아서 네. 지금까지 얘기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재조명하면은 정말 새로운 인천 서해 섬들, 서해 바다에 대한 얘기가 새롭게 나아지지 않을까. 제일 앞에다가는 정치적인 섬의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얘기가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다음에 쓰실 때는 이렇게 저 다시 좀 감수 좀 한번 받으시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주위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대중적인 걸 이렇게 좀 많이 넣어라라고 했지만, 우리 박사님이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다가 사람들이 읽었을 때 혹시나 전달했을 때 이 책에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좀 컨셉도 잡으시고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인천이나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러면 뻗어나갈 수 있는 데는 북쪽 말고는 없거든요, 바다로. 그래서 이제 이 섬에 대한 자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건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뺐는데, 네. 인천이 가장 부흥할 때가 이 섬과 바다, 항만 이게 이제 연결됐을 때 가장 이제 부흥이 좀 되고 뭐 이랬거든요. 그렇죠. 일종이 좀 잘 살았던 거죠. 그리고 섬이 특히 이제 서해안은 무궁무진한 이런 보존 가치가 있고 자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 네. 이게 중장기적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이게 이 섬에 대해서 예. 이런 투자랄까 연구랄까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알릴 계기가 때문에 이 책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도 책에 관련해서도 또는 이 책이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시고 했었던 어떤 내용들이 또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십시일반도에 우리 방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도에서 하면 이게 강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섬 얘기도 하시네 이러면서 저도 보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깊이 있게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김병원 선생님 생각하실 때 물론 이제 그 박사님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받지는 않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문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뭔가를 객관적으로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책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김용구 박사님이 만드신 이 책 말고 섬 이야기, 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사진으로다가 화첩을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섬 얘기를 하려면 동백 얘기, 뭐 정치적인 어떤 섬의 어획량 줄어드는 거 뭐 등등을 좀 밀도 있게 가려면 김용구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이 작품 네네. 섬 인천 앞바다의 섬에 대한 작품들을 좀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예. 새롭고 재미있게 맛있는 인천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좋은 조언이신 것 같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 김명훈 선생님하고 같이 뭔가를 또 콜라보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을 내시기 전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취재도 하시고 자료도 찾으시고 없던 걸 막 이렇게 찾으시느라 애쓰시기도 했는데 누구나 우리 음반을 내면은요, 음반 내면 땡스라고 해갖고 이거 음반 내기까지 누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책을 할 때 물론 내가 쓰는 거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혹시 하셨던 분 중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섬에 사셨던 그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거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플로로그 이제 뒤에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가장 큰 도움을 주셨죠.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살아왔던 경험이시긴 한데 그래도 기꺼이 이제 인터뷰를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섬에 사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증언자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섬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촐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이 근현대사를 이렇게 헤치면서 살아왔던 이런 아주 역사의 보고고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을 좀 이제 제가 잘 못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책 내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좀 제공해 준 뭐 제 후배나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대중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대중성 있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좀 잡아주신 뭐 경일보의 뭐 임성원 뭐 본부장님이랄까 뭐 그다음에 뭐 김정열 뭐 형님이랄까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책 제목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랬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제가 혼자 쓴 거지만 제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책이 여기까지 완성되도록 이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홍익경제연구소의 뭐 하석영 소장님이실까 뭐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좀 주셨던 거죠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제 아주 이제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김용구 박사님의 또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또 내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보시고 이 책 어쨌거나 책을 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잖아요. 봤으면 좋겠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 남아도 좋을 만한 거긴 하지만 책을 혹시 추천해 주시는 우리 김명훈 선생님은 아직 책을 안 보셨으니까 못 보셨으니까 이 책은 어떠하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움이 있으니 이렇게 책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제 책 추천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중간에 있어요. 저거를 보시면서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한번 김용구 박사님이 직접 내 책, 한번 내 책 이렇게 해서 사서 봐 이렇게. 상당히 쑥스럽네요. 아, 경제잖아요. 우리 경제로 갑시다. 다른 책도 이제 뭐 자연지리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섬에 대한 역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이제 이렇게 영상이랄까 뭐 책도 쓰는 경우 좀 있는데 제 책은 좀 약간 다르게 주로 이제 아카이빙한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편집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맞춰준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인천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었던 뭐 이런 물고기랄까 자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좀 뭐 글을 좀 썼던 거고요. 주로 이렇게 하니까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십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레저 스포츠도 있고 트레킹도 있고 뭐 관광도 조금씩 넣었으니까 그냥 그 십장부터 이렇게 그 역으로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몇 군데서 이제 뭐 이렇게 강의도 좀 요청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독특한 추천사를 들었는데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더 잘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구 박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인사입니다. 우리 김용구 선생님 다음에 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천튜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나눴던 그 책은 시중에 나와 있나요? 네, 예. 예,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셔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기록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인천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나가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감 같은 거 댓글로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